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보습제를 뭘 써야 돼요, 화장품을 뭐 써야 돼요, 선크림 뭐 써야 돼요, 추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추천해주는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추천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화장품에 대한 이해를 하면 사실은 추천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픽하는 방법들을 아는 걸 더 원하거든요. 이해하면서 쓰게 되면 화장품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사실 나눠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장수, 이런 액체류에 해당되는 토닉류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습제 라인들, 로션, 크림 같은 걸, 영양크림, 에센스 이런 것들, 그리고 오일류들이 있죠. 오일, 그냥 기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류죠. 기능을 갖고 있는 미백 크림, 주름 개선 크림들, 그리고 선크림.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색조 화장들, 그죠? BB나 CC 크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색조 종류들, 이런 것들, 쿠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보습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습제는 원리가 뭐냐면 물에다가 기름을 섞는 거예요. 얼굴에다 물만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촉촉해져요, 안 촉촉해져요? 촉촉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피부는 방수라 그랬죠. 유성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질 성분이 아니면 투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발라도 피부는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물인데 거기에다 기름 성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어서 넣어야만이 피부로 흡수가 되는 거죠. 피부 내에 수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습제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로션 있고 크림 있죠. 이건 구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션 같은 경우는 수성 성분이 많은 거죠. 물의 함량이 높은 거. 그리고 발림성 자체가 에멀전 형태로 빨리 스미면서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걸 로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쓰기에 편하고, 그리고 착용감이 좋기 때문에 뻑뻑한 느낌이 없고 끈적임이 없죠. 그래서 로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에 많이 쓰거나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뻑뻑하고 끈적임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크림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크림 성분 자체가 고형 성분이 많고 유분이 많고 오일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즉 기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 함량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습제 성분 아까 했던 것처럼 물과 기름이라고 했죠. 수성 성분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 좋은 물, 그죠? 스위스 알프스에서 나온 물을 사용한 화장품 같은 것들, 아니면은 좋은 약초에서 추출한 그런 수성 성분을 추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물 성분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에탄올 성분이죠. 알코올 계열들, 이런 것들. 그리고 보습 성분 중에서 이제 글리세린 같은 거, 아니면 콜라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성 성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유성 성분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인 게 지방산이죠. 근데 유성 성분을 이해하려면 피지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구성하는 유성 성분도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성분들을 많이 넣게 되죠. 그리고 세라마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겠고, 그래서 유성 성분의 대표적인 게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지방 알코올 같은 것들, 이게 발림성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틸 알코올이나 스테아릴 알코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보통 이제 발림성이나 점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에스테르, 그리고 동물성 기름 같은 것들, 스쿠알렌 같은 걸 많이 넣게 되죠. 여담이지만 화장품 성분 중에서 식물성 성분과 오일과 동물성 오일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은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성 오일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피독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물성 오일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동물성 오일의 대부분의 성분들은 상온에서 어떻게 돼요? 고체 성분을 갖고 있죠. 기름 같은 것도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기름들은 어떻게 상온에서 액체 성분이 아니라 고체 성분이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동물성 기름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게 MU 오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새, MU라는 새에서 짠 오일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겠죠. 대신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동물성 기름이. 그리고 제한적이죠. 근데 식물은 많이 재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많이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이 다른 것 같아요. 식물성 오일에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온에서 가열해서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러블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면활성제, 그리고 방부제,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이 화장품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수성성분, 유성성분, 그리고 보존제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걸 섞는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사용은 굉장히 줄이는 게 맞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오일리한 화장품을 좀 주의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품은 수분과 기름 성분으로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일리한 성분을 많이 쓰게 되면 피부 자체가 두껍게 되고 답답해지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 열발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열발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민감해져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피부에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열이 생기거든요, 피부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방출시켜야 되는데 크림 같은 걸 두껍게 바르고, 그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크림 타입을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오일리한 것들, 끈적이는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화장품을 바를 때 바르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두드리죠. 두드릴 때 문제가 뭐냐면 화장품이 두껍게 그냥 쌓여요. 펼쳐야죠. 가볍게. 그래서 얇게 펴야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습제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두껍게 바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두껍게 바르죠. 그래서 환자분들 상담할 때 제가 손등으로 피부를 만져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끈적여요. 피부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끈적끈적. 굉장히 많이 바른 거죠. 여자분들 화장품 바르는 습관이 그랬어요.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건 남자분들이 스킨 바를 때죠. 탁탁. 근데 여자분들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습제가 두껍게 쌓여있죠. 흡수가 안 된다니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봄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미세먼지만 다 붙어요. 그래 알러지를 더 유발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펴 바르지 않으면 미세먼지 같은 게 달라붙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침투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경피독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은 두드려 바르지 마시고 펴 바르시다. 그리고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는 진정이 먼저입니다. 진정을 먼저 시키는 걸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 제품, 알로에젤 같은 것들, 이런 진정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시키는 걸 먼저 쓰는 게 좋고 피부를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붉어지고 진물 나고 하는 것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선은 진물을 가라앉혀야 되겠죠. 가려워 죽겠는데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가려움이 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냉팩 같은 걸 해줘서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젤 같은 것들, 수성 성분으로 된 것들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진정된 다음에 각화되거나 각질이 살짝 생겼을 때 그때는 보습제를 살짝 써주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습제는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습제는 보습만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진정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진정이 된 후에 보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장품에 대한 원리와 화장품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화장품은 사실 물과 기름을 섞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부분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고 화장품이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뭘 선택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화장품을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디톡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진정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진정시키는 젤 같은 것들, 진정시키는 쿨링 같은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보습제를 로션 타입 이런 것들, 오일리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조금씩 쓰면서 적응이 된 후에는 보습제를 좀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끈적이거나 하드한 것들, 그런 크림 같은 것들은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일 제품들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거는 굉장히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오일이 산화되면서 피부 트러블을 1순위로 일으키거든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